윤석열 대통령이 깊은 한숨, 깊은 탄식,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오늘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김해 봉화마을 방문을 놓고 많이 정치권에 논란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법을 좀 알려달라. 깊은 한숨, 답답함을 드러냈고요. 지금 경제 문제, 물가를 비롯해서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경제가 살얼음을 걷고 있다. 깊은 탄식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의 깊은 한숨, 답답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많이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도어 스태핑 기자회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마을이라는 데는 누구나,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추모의 마음으로 갔고, 또 권양숙 여사와는 한번 방문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으니까 갔던 것이다. 그 다음 김건희 여사와 같이 갔던 그 사적인 인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진에 나온 분은 자신도 잘 알고 있다. 대통령 자신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다. 권양숙 여사님을 만나러 갈 때 빵 같은 걸 준비해서 들고 간 모양인데 그런 준비들을 도와준 것 같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수행할 비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혼자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적으로 좀 도움을 받은 것인데 제2부속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이 문제를 대통령도 지금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좀 생각해 보겠다. 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것 같다. 깊은 탄식,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안전운임제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에 원희룡 장관이 방문을 해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큰 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엄중하게 법대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날 밤에, 어젯밤에 이제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잘 타결이 되겠구나라고 짐작을 했는데 역시 잘 타결이 됐습니다. 걸림돌이 됐던 그 안전운임제, 이게 화물연대, 그 화물업계에서는 최저임금 보장과 같은 것이죠. 최저임금 보장, 이걸 연장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면서 타결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 물가, 많은 비판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뭐 하느냐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제나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경제 물가가 무너지게 되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 동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너무나 힘들다. 경제 자체로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물가가 이렇게 높으면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서민이고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걱정, 우려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기자들이 문재인 양산 사저 앞에 시위, 또 일부 유튜브나 시위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사저 앞에 와서 시위를 하는 부분을 묻게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답은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계속 곡해를 해요. 제가 거듭 해석을 해드리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지금 시위를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저질이고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싹 썰어버릴까요? 좀 기자들도 이제 물을 걸 좀 묻고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답을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 답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한 번 답을 했으니까 한 언론의 오보에 따라서 대통령이 답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법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 집 앞에 시위든 현직 대통령 집 앞에 시위든
법을 좀 고치고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으라는데 대통령이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건드리면 더 커집니다, 이건. 대통령이 풀 의지가 있어도 조용히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 가지고 논란할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김해 봉화마을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 야당 쪽에서 무속인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또 뭐 사적 임무를 왜 공적인 행사에 대동을 하느냐, 비선 아니냐 뭐까지 나왔습니다. 무속인 아니라는 거 드러났고요. 비선일 수가 없고요. 대통령의 배우자는 아무런 정책 결정 권한이나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비선 이야기가 나옵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자기 장사를 해먹을 수 있는 우려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팬클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과는 뭐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비선 이야기는 부적절하고요. 그 다음 사적 인사 대동할 수 있죠. 동원할 수 있죠. 도움 받을 수 있죠. 제가 어제도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그 공식적인 추모하는 그 장면에 사적 인사들이 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진에. 이 언론이 이미 지금 풀단이 따라 붙어서 언론이 취재가 되고 있는 상황에 그 대통령실에서 말이죠. 계속 지금 엇박자를 일으키는데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은 모두 공적인 행사입니다. 특히 언론이 따라 붙으면 그러면 사적 인사들은 뒤에서 도우면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주변에 나와야 될 사람들은 대통령실 공식적으로 하는 경호원들과 그 비서들이죠. 그 이외의 사람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비공식 행사였다 뭐 그렇게 지금 오왕좌왕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 깊은 한숨에 답답함을 토로를 했습니다. 이 어쩌면 좋겠느냐. 국민들에게 기자들이 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개인적으로 혼자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뭐 무슨 제2부속실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고 느껴집니다. 이 고민이. 김건희 여사가 무슨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대통령처럼 행사하고 있다, 뭐 행동을 한다. 김건희 여사가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데 이 부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가능하면 바깥 행사, 공적인 행사 뭐 이런 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맞다. 지금은 가급적이면 뭐 누구 말대로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왜 그러냐면요. 제 송원재 TV 댓글에서도 어느 분이 그러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저렇게 무조건 흠집 잡고 트집 잡고 할 때일수록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트집을 잡고 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트집 잡는 부분은 더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사와 관련돼서 부적절한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썰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부적절한 지적은요. 대통령이 그런 것에 굴할 수는 없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를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라라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의 배우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놓고 윤석열 정부의 뭐 약점이 어디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약점이 김건희 여사가 일이 아니고요. 제일 큰 약점은 경제입니다. 경제, 물가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문에 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물가, 경제가 무너지면 아무런 일도 못하게 됩니다. 지난 정권들을 다 돌아보시면 무슨 적폐수사, 뭐 국정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경제, 물가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건희 여사죠. 두 번째가 이제. 민주당은 지금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성형, 뭐 무술, 걸리는 대로 막 도저히 공적인 정치 집단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래서 제가 지금 미국의 뭐 퍼스트 레이디 제도를 도입하자, 제2부속실을 만들자, 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2부속실 만들자고 가장 주장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왜 주장하는지는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자신의 공약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제2부속실을 만들고 나면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제2부속실 만들고 나면 그 공격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는 많은 공적인 행사들 다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제2부속실을 통해서. 막 예산을 공개해라 왜 하느냐.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이 공약을 어기라고 하는 민주당의 요구는 아주 깊은 곳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건드리고 싶은 곳이,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하기 힘든 곳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도어 스태핑,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하는 건 말입니다. 주말에 시민들과 어울리는 것, 뭐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부분이 윤석열 브랜드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너무 아픈 겁니다. 이 부분이 윤석열을 지탱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걱정하는데 경제 때문입니다. 뭐 김건희 여사를 드는데 아직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만드는 순간부터 이제 공약을 어겼다. 제2부속실을 만들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리스크를 계속 본격적으로 제기할 겁니다. 그 다음 도어 스태핑에서 실수가 일어날 것을 계속 노리고 도어 스태핑을 허물 겁니다. 그 다음 착착 나아갑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그거 봐라. 결국은 실패지 않느냐. 잘못했지 않느냐. 민주당이 가장 아픈 부분, 윤석열 브랜드 부분을 계속 파고들기 위해서 그 첫 단추로 김건희 여사와 관계되는 제2부속실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아플 겁니다. 이게 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배우자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배우자를 죄인 취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부분을 단절해라 라고 지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봉하마을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네, 맞습니다. 봉하마을은 뭐 저도 뭐 굉장히 취재 때문에 많이 갔고 자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가는 것은 민주당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별걸 다 문제 삼습니다. 이럴 때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가 더 당당하게 나가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더 당당하게 나가도 김건희 여사는 더 당당하게 나가면 계속해서 부작용만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만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당당하게 나가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뭐 성격대로 뭐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다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경제 물가가 어려워지고 앞으로 도어 스태핑에서 혹시 실수가 일어난다?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어제 뭐 이름을 정하지 못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하자, 뭐 이런 부분들. 다른 부분들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정폭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 초반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급적이면 집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제2부속실도 만들 필요가 없고 제1부속실에서 직원 몇 명이 겸직으로 담당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사적으로 도움을,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 사적으로 도움을 받더라도 그런 사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림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공적인 행사라고 봐야 한다. 대통령실도 대변인실도 빨리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취급되고 행동해야 한다. 이 문화가 개선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숨, 탄식, 답답함이 느껴지는 오늘 아침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